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실강으로 얘기를 했었죠. 실시간 강의로 하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강의로 뭐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황 이것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관광에 관련된 지금까지 이제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실시간 강의를 했을 때 앞에 했었던 거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의료관광에 대한 거에서 의료와 보건 파트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웰리스 투어리즘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보강했었죠. 그리고 지금에 있는 거는 지금은 조금 많이 한국이 바뀌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것을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웰리스 투어리즘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확장이 되긴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벌써 몇 년 전 그 한국관광공사 포스터긴 한데 뭐 이렇게 미국인 환자를 뜻하겠죠. 외국인 백인 노인들이 와서 무엇인가 수술을 받고 의료에 초점이 되어 있었던 관광을 많이 의미를 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거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웰리스 투어리즘 모습으로 많이 변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뭐 한국의 뭐 현황 같은 걸 한번 언뜻 볼게요. 2017년도 자료 한 2, 3년 정도 자료까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 지금 이게 사드 문제가 발생을 했죠. 2017년도에 사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자, 사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사드 문제 터진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터지고, 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의료관광이 이렇게 커지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관광에서 제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어요? 크라이시스 앤 디제스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러한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예측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제로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는 게 관광 분야입니다. 자, 의료관광도 그거에 못지않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한국에 주로 누가 오는지인데 전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중국인, 미국인, 뭐 러시아, 일본, 몽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국들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특히 중국인 환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죠. 자,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이제 주로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왔었고, 미국인 환자들도 못지않게 오지만 이 미국인 환자에 포함되는 숫자는 뭐냐면 미국 교포들도 미국인으로 되거든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인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이라는 게 미국인 교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미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들, 한국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뭐 그 정도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오냐면은 극동 러시아, 그래갖고 블라디보스톡이나 이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전통적으로 한국의 의료관광이나 한국으로 넘어오는 러시아인들은 보통 선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해서 극동항에 있는 러시아 선원들이 부산 쪽으로 많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산 같은데 러시아인들이 많고, 그리고 부산에 한동안 러시아인 대상으로 의료관광 특화 지역으로 뭐 하려는 계획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일본이 나오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자, 일본인 관광객들도 뭐 전통적으로 오고, 자, 일본인 관광객의 특징은 의료의 치료나 이런 거보다는 한방에 굉장히 많이 와요. 한방 관련된 거, 한약에 관련된 거, 아니면 굉장히 간단한 트리트먼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한국에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몽고 환자들 뭐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몽고뿐만 아니라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 있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식으로 중앙아시아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환자 방문 수가 이 사건이 커지기 전까지 사드라든지 2017년도에 터진 사드 사건이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나 이런 거 이외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게 관광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의료관광도 증가하더라, 뭐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주변 환경에 또 영향도 있는데, 주변에
중국 같은 국가가 이제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형이나 아니면 미용이나 이쪽에 관련된 쪽으로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되었죠. 자, 뭐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자,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많이 찍고 있는데 경쟁국이라고 한국에서 지금 초반에 생각했었던 게 일본과 태국과 싱가포르예요. 왜 이 세 개 국가를 경쟁국이라고 찍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싱가포르, 태국, 인도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에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도전을 하는 국가고, 예, 그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 경쟁국이라고 이제 많은 책이나 많은 그 보고서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가 동일한 마켓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이 경쟁 제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이 될지 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것은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 처음에 원래 무엇인가의 경쟁 구도를 하려면은 그 경쟁 산업을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관광 산업도 의료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한 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자, 한 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냐면은 트리트먼트, 하드한 트리트먼트가 주가 돼서 운영되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웰리스 투어리즘 자체에다가 곁다리로 이제 수술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국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장 자체를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 당시엔 좀 많이 부족했어서 요새는 이런 거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런 걸 많이 봤었다. 그래서 뭐 이 인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로어 코스트 굉장히 값싼 값싼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이 그 중대한 질환보다는 원체 관광국으로서의 그게 많다 보니까 그런 관광에 집중된 거였었던 거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환자 수가 어디가 제일 많죠? 자, 태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인도에 거의 10배 가까이 되죠. 10배 가까이 되고 태국이 거의 5배 가까이 됩니다. 자, 10배는 아니겠구나. 한 7배 정도 되고 5배 정도 돼요. 그런데 자, 수익 봅시다. 외화 수익 자체가 그러면은 7배, 5배가 돼야 되는데 7배가 됩니까? 아니죠. 대략 2점 몇 배 정도 되고 요거에 대해서도 한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 방문 환자 수는 5배인데, 자, 이렇게 치면은 방문자 대 수익 구조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인도가 제일 좋죠. 인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통계에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통계죠. 그래서 뭐 기술 통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기술한 거예요. 수치 자체를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추측 통계는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기술해 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을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보여주고 끝이에요. 더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기술 통계는 그냥 현상을 뭐예요? 말로 주저리 쓰는 게 아니라 숫자로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숫자로 써주면은 그 숫자를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것이 무슨 의견이라든지 뭘 보여주는 수치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 수치예요. 물론 이 수치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도 뭐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신뢰도라든지 막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과관계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외 환자와 외화 수입 면에서 환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국가가 인도라는 국가고, 그 해외 환자에 비해서 외화 수익이 생각보다 적은 국가가 태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인도가 수술비나 이런 게 굉장히 싸요. 그럼 태국이 더 비싸냐, 그래서 이렇게 내냐, 그게 아니죠. 자, 이것만 봐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도는 철저하게 트리트먼트, 수술이나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관광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태국은 환자 수가 어떻게 카운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많은 관광객이 온다라는 거, 그 중에서 뭐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그러면 뭐예요? 결국 싼 의료관광 상품을 구입한다라는 거겠죠. 싱가포르는 뭐 인도에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있지만 어쨌든 인도가 내는 수익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거죠.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을 누가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인도가 되고 있는 거죠. 인도가 이 싱가포르보다 그렇다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충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국가가 갖고 있는 의료 산업이라는 거, 의료 관광 산업이라는 건 굉장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로 이 시장의 경쟁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가격으로 만들어지는 산업군이 되겠죠. 예. 비싼 수술을 비슷한 실력으로 구현해내지만 가격에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도하고 싸우려면 무슨 경쟁 시장에 들어야 돼? 가격 경쟁 시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혹은 동일한 질병을 갖고 의료 관광을 하겠다 그러면은 가격 경쟁에서 싸워야 되는데 인도보다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서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다른 걸로써 승부를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인도는 이런 시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태국이라는 시장을 봅시다. 태국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굉장히 하드한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추해 볼 때.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질환에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그 가벼운 질환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벼운 질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성을 지니고 방문한다기보다는 태국에 오래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태국에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뭐 점을 하나 뺀다든지 기미를 없앤다든지 뭐 요 정도가 진행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의료 이외의 관광이라는 활동이 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의료를 곁다리로 하는 이런 게 태국식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뭐 중간이라기보다 인도에 훨씬 더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죠. 방문객에 비해서 수익 자체가 꽤 괜찮아요. 태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뭐 어떤 특정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적당한 질환이라든지 이런 데 손을 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유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구체적 수치라든지 구체적인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대충은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경쟁국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개는 정말로 다른 시장, 같은 의료 관광이지만 쉽게 해서 음료 시장에 들어가 있지만 다른 경쟁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강력한 가격 경쟁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관광이나 휴양에 아주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한 곳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긴 트리트먼트지만 무엇인가 비슷한 가격에서 더 좋은 퀄리티를 얻어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장, 어느 모습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손을 댈 것이냐 그것을 생각해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옆에 있다고 다 경쟁이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뭐 이렇게 좋게 예상했지만 지금은 폭락을 해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자, 외국인 환자 추이를 볼게요. 자, 환자 수를 보면은 한국이 어쨌든 의료관광이 핫해지기 시작한 시즌부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적사 수도 굉장히 많이 넣고 연 인원이 100명 이상인 국가가 66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한국에서 의료라는 거를 받는 환자가 늘어났다라는 거. 자, 이런 거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방문객 수이 많이 늘어나면 의료 관광객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이라는 게 뭐 K-팝이라든지 K-컬처나 이러한 영향으로 무엇인가 의료라는 것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필요한 이 서비스 산업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됐다라든지 어쨌든 간에 한국의 옛날처럼 옛날보다는 어쨌든 외국인한테 익숙한 국가가 되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잡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뭐 보시면 되고 이 숫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숫자는 변해요. 지금은 확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2020년도에는 뭐 지금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국적을 보면은 제일 아무래도 많이 오는 게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환자, 전통적으로는 원래 미국인 환자가 많이 왔었죠. 예, 미국인 환자가 많이 왔어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자, 중국인 환자가 2011년도에 19,222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 환자가 27,000명이었고 일본인 환자가 22,0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2015년, 뭐 지금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2015년으로 갔을 때 중국인 환자가 99,000명까지 늘어나고 미국인 환자는 4만 명까지 늘어나고
뭐 러시아 환자가 2만 명 늘어나고 일본 환자는 오히려 어떻게 됐죠? 반대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카자흐스탄 늘고 몽골 늘고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다 늘어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일본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뭐 그래서 22,000대가 14,000까지 떨어졌다가 뭐 18,000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다 우상향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뭐 중국인 환자는 완전히 폭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저희 뭐죠? 사드 사태 이후로는 중국인 환자 수가 반 이상이 뭡니까 10% 수준 이하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그 당시에는 일반인 의료 환자 말고 일반인 환자 중에서 어디 수가 늘어나냐면 아랍이나 아니면 동남아 환자 수, 방문객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인 방문객이 관광객이 줄어드는 자리를 동남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채워주는 그런 모습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인이 수가 많기 때문에 시장을 거의 뭐 도미네이트 한다 그러죠. 거의 지배하는 개념으로 갔었어요. 자, 왜냐면은 경기가 호전되고 여행을 많이 가고 이런 거하고 100% 연관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계속 늘어왔었고, 반면 러시아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죠. 러시아 환자 수가 늘어났고, 자, 일본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자,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물가가 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력적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물가가 특별히 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뭐 조금 그런 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가장 많은 수는 중국인이다. 근데 중국은 줄어들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인한테만 너무 이제 환자한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성이 줄어들면서 좀 문제적으로도 발생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외국인 환자 추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진료과별 상위 국적 현황을 보면은 전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국 국적 같은 게 뭐 내과 통합이니 내과 통합에서는 뭐 중국,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형외과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차지하죠. 중국하고 일본 관광객이 많고 카자흐스탄 있고, 검진센터도 뭐 중국이 많네요. 중국, 뭐 러시아,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피부과, 정형외과 어쨌든 간에 숫자에서는 뭐 중국이 계속 많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일본인 환자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근데 성형외과가 하드한 성형외과하고 굉장히 단순한 성형외과를 좋아해요. 일본 환자들은. 그러니까 일본은 잘 보시면 성형하고 피부에 많이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미용에 관련된 걸로. 그래서 일본인들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는 어떠냐 그러면은 그 성형외과 수술 받는 것보다 피부 미용 있죠. 피부 미용 아니면은 그 아기 낳고 하는 산후조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와요. 산후조리는 뭐 제가 뭐 가끔 소개하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산후조리라든지 아니면 한방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원래 시간마다 보여주는데 이게 부족 없으니까 이 수업이라 조금 아쉽긴 해요. 진도만 빼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그 고유키라고 일본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자, 고유키의 그 어나더 스카이인가 라는 방송이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어나더 스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토크쇼처럼 하면서 한국 여행에 관련된 뭐 1, 2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고유키 편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그것도 몇 년 전 자료긴 하지만 일본 그 트렌디한 일본 젊은 여성들이, 돈 좀 있는 여성들이 한국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고육기도 애를 낳고 뭐 청담에서 고급 산후조리를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경동시장, 요새는 이제 일본인들도 한약시장이라든지 걔네들은 막 되게 이런 거는 막 되게 소프트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하드한 쪽으로 가네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자, 러시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쪽을 많이 해요. 건강검진이 러시아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 자,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과에서 받는 진료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건강검진하는 미국인의 수 중에서 많은 수가 결국 누구가 갖고 있냐면 교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하면은 교포들 미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교포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외갓집이
그 이모 한 분 빼면 할머니부터 해갖고 다 미국에 사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삼촌이나 뭐 사촌 형들이나 이모나 뭐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한국에 나올 때 그 건강 검진을 받으러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비행기하고 다 했을 때 어차피 친지 방문하고 뭐 할 때 한국에서 하는 게 훨씬 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관광의 주요 서비스 공급 주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의료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료관광 주요 서비스 공급 주체는 굉장히 한국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웰리스 투어리즘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실제는 여기서 이게 한국관광공사 자료인데 빠져 있어요. 제가 뭐라 했죠? 제일 중요한 게 보험회사라 했었죠. 국제보험회사가 싹 빠져 있어요. 원래는 그게 가장 핵심인데. 자,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자료 잘 내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그걸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기관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병원, 치과병, 의원이에요. 이건 한방 병원 이게 의원입니다. 의원. 말을 그러니까 그냥 막 써는 건데, 자, 의료기관을 나누는 건 제가 했었죠. 앞에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병상수 갖고 나눈다 그랬었죠. 베드수, 침대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30베드 이하짜리는 의원이라고 그러고 100베드, 30에서 100베드 사이는 병원이라고 그러고 100베드 이상을 종합병원, 옛날에 300베드 이상은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놨었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했었던 것 같은데, 의료기관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관광사업체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관광사업체는 뭐 숙박이나 쇼핑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의료관광 뭐 유치업체, 여행사라든지 뭐 의료관광 그런 이제 면허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뷰티 웰니스 사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의료관광 주요 서비스 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자, 보험을 끼고 하는 업체냐, 보험이 있으면은 국제보험회사가 있고 의료기관이 있어요.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내가 보통 보험회사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뭘 갖고 있어요? 관련 관광 사업체라든지 뷰티 웰니스 사업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지니고 있어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쉽게 가면은 요 네 가지를 다 컨트롤하는 미국식 이제 보험회사인데 그런 데가 있고, 반면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통합을 이루는 거죠. 인테그레이션을 이루는 거죠.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이뤄갖고 통합을 이뤄서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험을 만든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같은 국가입니다. 자, 싱가포르에 있는 레플스 하스피탈 같은 경우는 레플스 하스피탈 전용 보험이 있어요. 보험회사가 있고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아폴로도 자기네 병원에 보험회사와 보험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관광도 확실하게 이제 잘 되는 데는 뭐냐면 다 이런 통합을 이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다각화를 시켜서 의료기관이 아예 보험회사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그래서 관광사업체나 뷰티 웰니스 센터는 굉장히 쉬워요. 섭외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계약을 걸어놓는다든지, 장사가 잘 되면 여기까지도 인수나 합병이나 얼라이언스 체제로 운영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같이 여행사의 개념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많고, 지금의 추세는. 그래서 뭐 여행사에서 유치를 해갖고 보내주고 이런 거는 이제 흔치는 않아요. 실제 그런 이제 의료관광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서 말하는 여행사나 의료관광 유치 사업자들이 하는 거는 그 규모는 보험회사를 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현찰로 연결시켜 주는 거는 그 규모 면에서는 메인스트림 넘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 보험사에 관련된 게 맺어져 있긴 맺어져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환자 베드수의 문제 때문에 의료 관광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들, 삼성의료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수 제한이 있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베드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 베드수가 많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넘버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의료 외국인들 대상으로 12%인가 정확하게 제가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적은 넘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상급 종합병원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병원은 내국인들도 줄 서 있는 입장에서 의료진들을 외국인 환자한테까지 한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무리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병상수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병상수 제한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늘리겠죠.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내국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상수 제한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진짜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의료 관광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잘하고 이러는 병원들은 이런 병상수 제한에 걸려요. 적극적으로 의료관광에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많이 병상수 제한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마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